양말 신발 벗고 있는 분들 신발 신으세요. 점수 발 신어서 안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긴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200일 전에 광화문 천막 당사를 차리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에 저항하다가 돌아가신 5분의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 그리고 보상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천막 당사를 차렸습니다. 지금 현재 한 분 돌아가신 분은 경찰에 과실이 있다, 이렇게 중앙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국회 차원에서는 2017년 3월 10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옆으로 비켜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광화문 천막 당사 투쟁도 계속 이어갑니다. 5시에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 행진을 하고, 팟캐스트를 이 자리에 와서 팟캐스트를 하고 야간 투쟁을 시작을 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정상적인 기상을 통해서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애국가를 여의도에 좌파 토착 발갱이 세력들이 겁먹을 수 있도록 이 소위 말하는 공수처법, 악법,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7일 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은 상정을 할 생각인데, 추워도 우리 공화당한테 제일 유리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반대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좌파 장기 독재 업무,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의 일환이다.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언제부터 시작 준비를 했느냐? 2018년 작년 12월 6일 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 및 5당 대표가 합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 법안을 테이블에 올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올렸느냐? 마지막 6개항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또 장난을 친 거예요. 작년 12월 6일 날. 자, 자당의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든 어떻게든 야당은 테이블에 올려야 되지 않은 법은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필리버스터라고 들어봤잖아요. 7박 8일 동안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7박 8일을 한 게 아니에요. 테러방지법하고 쌍둥이 법인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 저항을 한 겁니다. 결국은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통과 안 시키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드로킹이 나타나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선동이 SNS를 장악을 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전사들 2만 명에서 3만 명이 대한민국의 사이버 테러를 시작했고 모든 여론전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막은 겁니다. 자, 이 중요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법을 테이블에 올리는 데까지만 해도 몇 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라는 보수를 자처하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그 법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그 다음에 공수처법 또 자유우파 통합, 이 모든 것이 업무라는 거예요. 제1의 업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업무였으면은 지금은 보수 우파 정당 괴멸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화당에 유리하다고 여기에 찬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이 법이 통과되면은 보수 우파는 또 갈라집니다. 내각제 세력과 대통령제 세력으로 또 갈라지고, 내다극제 세력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좌파들이 올 3월 달까지 주류 세력 교체를 완벽하게 처리해 버렸어요. 주류 세력 교체를. 그러면서 좌우연정, 노무현 정신이라는 좌우연정을 걷어들이고 내각제를 걷어들이고 좌파 연정 체제로 가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좌파 연정 체제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뭐냐? 자유우파 통합이라는 얘기를 봤더니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요즘 김무성하고 박지원이 저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어요. 왜?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장막 뒤에, 자유우파 통합의 장막 뒤에는 그림자들이 어떤 그림자가 보입니까? 박지원의 그림자가 있고 손학규의 그림자가 있고, 유승민을 빨리 출당 내보내서 가장 유리한 게 박지원하고 손학규입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중도 정당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안에 배신자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만은 힘이 부족하니까 유승민 9명을 들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유승민 가만히 놨으면 정치판을 떠나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은 바로 내각제 세력들,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구도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좌우연정 체제, 좌파 연정이 실패할 경우에는 또 다른 내각제 업무로 좌우연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내에 소위 말하는 내각제 세력이 과반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언제라도 내각제로 좌우가 손잡고 갈 수 있다. 왼쪽은 뭡니까? 자기들의 장기 집권 업무 좌우연정이 깨졌을 때, 21대 총선에서 깨졌을 때를 대비해서 좌우연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은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내각제 세력들이 또 자기들이 정치하겠다고 내각제 좌우연정, 내각제를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업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밝혀가지고 박지원이가 김무성 보고 20석만 좀 해봐 40석 돼서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업무가 스스로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업무도 그 업무의 일환이 조만간 밝혀집니다. 왜? 거짓은 스스로가 밝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여의도에 와서 투쟁을 하는 것은 이 겨울이지만은 버티고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보수 통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업무를 진행시키겠다는 것이 배신자 세력들의 획책이고, 그 배신자 세력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부르는 말이 뭐라 그러죠? 사탄파라고 하십니다. 사탄파. 사탄파가 뭔지 아시죠? 사기 탄핵파들이에요. 결국 21대 총선은 사탄파와 후국 반탁 세력들이, 반탄핵 세력들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설 수밖에 없다. 지금 단시간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하나, 이번 총선은 황교안 선거가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의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파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정도의 판을 보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건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천막당사 투쟁에서 우리 여의도 천막당사 투쟁으로 텐트 100개, 오늘 아마 30개 정도 쳐진 걸로 알렸는데 내일 100개 정도 쳐질 겁니다. 천막당사 투쟁을 통해서 악법 중에 악법, 이 두 개 법은 막아야 됩니다. 이 두 개 법 맞지 않고 총선 치러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 총선 치르면 뭐합니까? 이제 법 만들다가 좌파들 바깥에서 좌파들 그럴 거예요. 국회의원까지 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수처법 되면 첫째 고위공직자, 또 퇴직공무원, 퇴직군인, 군인, 또 기자들은 뭡니까? 지금 그 개혁 안에 그래 들어가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 아니 기자들이 재판 되기 전에 수사 과정의 내용을 알아서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지. 검찰이나 경찰이 검경에서 수사를 확실히 할 거 아닙니까? 그 기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 법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백혜련 법안이나 권은희 법안이나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하지만은 검찰을 죽이겠다는 법이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 공수처장을 둠으로 해서 재판부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상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법이 공수처법입니다. 행정부와 정부가 사법권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했는 지금 김명수 대법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지금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은 어느 공무원이 20년 근거 뒤지고 고위공직자, 퇴직공직자까지 다 뒤집니다. 기자들 취재해가지고 피해사실 공표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법안에. 그 기자들 다 입맞겠다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게시타포법이고 공안법이고 북한의 보위부법입니다. 모든 권력의 핵심적인 권력 게이트 막겠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부터 터지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를 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론 환경으로 봐서 그렇게 누군가가 법과 정의에 서서 싸우고 이 부정부패를 캐내야 되는데, 지금 특수감찰본제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특수감찰관 임명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민정에서 손을 못 대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씨에 대한 친인척의 비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관할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수처법의 저지에 총력투쟁을 해야 되고,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여의도 와서 총력투쟁하는 원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고 의의를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야말로 정당의 밀실거래를 공식법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정당의 담합을. 오늘 우리 아침 최고위원은 얘기했지만은 예산이 513조예요. 그런데 상임위 가가지고 또 더 예산 늘어서 들어왔어요. 이거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 국회의원은 뭡니까?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예산 늘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결위원장이 거부를 할 수 있잖아요. 김재원이가 예결위원장 아닙니까? 거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문제가 조용해져서 공수처법 문제, 지소미아 문제 이런 거 막 맞물려 돌아가니까 이 예산 투쟁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나눠는 먹기만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모르는 밀실거래 담합의 정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심상정 의원 말대로 국민들 알 필요 없다. 알 필요가 없죠. 선거해가지고 그냥 선거하면 이제 정말 웃기는 상황이 될 거예요. 수많은 정당들이 나옵니다. 특히 보수 정당들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냥 보수 정당 자체를 괴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괴멸. 이러한 계산 하에 좌파들은 벌써 좌파 연정을 준비하고 좌파들의 5개 정당이 합쳐가지고 담합을 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몰아붙이고 가겠다는 것. 첫째.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김관영 바른미래 전 대표, 원내대표 큰 실수했어요. 국민들은 의석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국회 분위기는 317석으로 의석 늘리겠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지역구 날아가는 국회의원들의 반대표가 나오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바른미래가 똥줄이 탄 거예요. 당장 유성민이 빨리 쫓아보내고 손학규 박지원이 손잡고 호남 중도 신당 만들기 바쁜데 이거 통과 안 되면 설 길이 없잖아요. 설 땅이. 그러니까 바른미래는 의석수에 제한 두지 않고 논의하겠다. 결국은 밀실에서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317석으로 통과시킨다고요. 그것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잖아요. 이 정치권들의 담합과 오만이 그걸 따르고 있다. 국민이 의석수를 줄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이 많은데 역으로 자기 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의석수를 늘리는 꼼수를 지금 밀실에서는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평당과 대한정치는 의석 안 늘려주면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담합정치라는 거 아닙니까? 선거 얼마 남았고 이제 국회 얼마 남았잖아요. 그래 놔놓고 이제 선거운동한다고 온 언론방송에서 국회의원 의석수 늘든 줄리든 선거운동에 돌입해야 된다. 이제는 선거에 집중하자 하면서 떠들 겁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되기 전에 막아야 되잖아. 통과되기 전에 안 막고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의원직 사퇴라는 쇼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도 총동원령을 내려서 앞으로 여의도 투쟁을 할 테니까 자유한국당 108명 국회의원들 다 나오란 말이에요. 나와서 여기서 싸우란 말이에요. 왜 싸울 줄을 몰라서 못 싸웁니까? 자유한국당의 당원들도 지금 분해가지고 이거 통과되면 다 죽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싸우기를 원하는데 지도부들이 황교안 대표만 청와대 옆에서 단식하고 누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라는 게. 지금 108명이 이 겨울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눈 맞아가면서 거기서 동상 걸리가 죽든 굶어 죽든 몇 사람 죽어 나가야지 이 법을 막을 수 있지. 어떻게 법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각오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쇼하려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어요.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원하고 누가 진정으로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누가 진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반대하는지 이제 똑바로 국민들이 느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화문 200일 투쟁에 뭐 여러가지 떡도 준비해 오시고 하셨는데 이 투쟁이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언젠가는. 그날 박근혜 대통령 빨리 좀 구출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 동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다. 또 하나는 이 다음에 언젠가는 운던 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는 확신도 가지고 광화문 투쟁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자회견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신 우리 허평환 대표님, 또 총괄 투쟁 준비를 해주신 박태호 최고위원님, 또 연설을 매일 기자회견에 연설문을 써주신 인지연 수석, 그 다음에 일부 총장, 그 다음에 변성근 일부 총장, 그리고 송영진 대외협력실장, 박기영 대리, 황정남 등등 수많은 또 팟캐스트로 제일 팟캐스트 등장 횟수로 1등, 가끔가다 3000% 빠지지만은 1등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역사를 한번 교육을 해주신 분들, 또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더우나 추우나 활동하시고 6월 25일 날 저항에서 100여 분이 다치고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했어도 견디면서 투쟁을 함께 해주신 분들, 홍무정 대표님을 비롯해서 또 이 우리 지도부들이 마음이 바깥에 나가 계신 천막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투쟁에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니까 곧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강력한 투쟁 체제로 오늘부터 다시 전환을 해서 오늘 천막 당사에서부터 저는 천막 당사 투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국회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보지만은 뭐 단식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한 14일 단식 해봤더니 단식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저 얼음장 같은 바깥에서 노숙 단식은 정말 어려운 단식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힘을 내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연대 투쟁에 빨리 자유한국당이 같이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면은 우파 국민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우파 국민이 나서서 여기에 촛불 집회 인원의 10배가 모여야 됩니다. 10배가 모여서 이 촛불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미디어법 할 때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좌파들이 담 다 부수고 본회의장 밧줄 타고 본회의장 내려왔어요. 차명진 의원 그때 계단에서 저 던져가지고 팔 부러지고 또 저는 싸우다가 벌금도 맞고 막 그런 것이 미디어법인데 이거는요 미디어법 정도가 아니에요. 이 법은 정말 압법 중에 압법입니다. 여기 못 막으면은 현직 국회의원들 제가 말씀드린 이거 못 막으면은 현직 의원들 출마 생각하면 안 돼요. 저항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쇼해가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안에 들어가서 싸우니까 선진화법 걸려가지고 검찰 조사 받아야 되니까 밖에서라도 싸우라는 거예요. 밖에서라도 수백만 외국 국민들과 손잡고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저항하니까 검찰 조사 받아니까 안 된다 그런 말들 하지 말고 내일이라도 긴급회의를 통해서 우파 국민 전체가 여의도를 에워싸고 왜 우파들은 좌파들 국회의원들 탄압을 압박을 못합니까? 우리도 압박할 건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공화당이 깃발을 꽂았으니까 이 여의도 투쟁에 우파 국민들과 우리 또 자유한국당 동지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